김정남 암살 사건의 용의자로 북한 여권을 소지한 인물이 처음으로 체포됐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배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 이윤걸 북한 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 그리고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북한 여권을 소지한 47살의 이 남성. 네. 아무래도 이 남성이 그 여성 2명을 포섭한 인물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긴박한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데 다만 이제 북한 여권을 소지한 남성으로 지금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당국이 공식 확인한 적도 없습니다. 현재로는 언론 보도에 따른 건데 사실은 먼저 번에 체포된 여성 한 명이 한국 여권을 소지했다 그래서 한 2~3시간 동안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인도네시아로 변경이 된 사실이 있는데 북한 여권을 소지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에 좀 더 확인이 한 단계 더 필요한 것 같고요. 북한 여권을 소지했다고 한 게 확실하고 북한 국적자가 맞다면 굉장히 결정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북한 배후설과 관련해서 북한이 개입했고 북한이 사주한 것이다. 북한이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하는 추측을 거의 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 남성 용의자 4명으로 전해졌는데 네, 남성은 4명. 한 명은 지금 잡혔고 3명은 아직 추적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가 어젯밤 돌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국제법과 영사법을 무시하고 부검을 실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이자 지금 강철 대사가 갑자기 11시 반 어제 11시 반에 지금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무 발언도 안 하고 있다가 문제는 이자 비록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만일 북한 국적을 가진 여권을 가진 어떤 용의자가 체포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 자료를 통해서 아마 다시 재부검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경찰 쪽에서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황급한 어떤 변명이나 어떤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 정황상 증거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검에 반대했다라는 내용을 했는데 그러면 북한에서는 왜 부검을 반대한 걸까요? 부검을 반대할 수밖에 없죠. 만일 그 사람이 결정적인 증거를 줬다면 실제로는 우리가 부검할 때 그러니까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독침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면 그걸로 추적을 하고 다시 재부검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아주 불리한 상황이니까 아마 그것을 더 방향을 돌리게 하든가 또 일단 법적으로 사실은 해당 측의 영사관이나 대사관 쪽에 의견을 물어야 되지. 물론 그 사건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국제법적으로 넘겨줄 의무는 없지만 요구는 해야 되는 거죠. 알려주고. 근데 갑자기 이때까지 발언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왔다는 것 자체는 앞뒤가 무엇인가 의혹이 짙어지는 거는 사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북한 대사가 밤중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뭔가 좀 다급한 사정이 있지 않았나 짐작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뭐 육자회담을 한다든가 해서 북한 측의 이런 돌발적인 기자회견을 몇 차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북한이 돌발적인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때는 비공식적으로 해당 국정부가 무슨 노력을 하다가 안 됐을 때 네. 마지막 수단으로 이런 식의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돌발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 메시지는 대체적으로 주재국 정부라든가 어떤 정확한 상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말레이시아 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신을 빨리 인도해라. 그다음에 부검 결과를 발표하지 마라.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돌발적인 기자회견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대해서 부검 결과를 절대로 발표하지 마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급박한 행동을 한 것으로 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사실 오늘 오전 9시에 재부검을 하겠다고 하는 말레이시아 당국의 발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약간 의아한 부분인데 북한의 강력한 문제 제기, 특히 거기에 보면은 일부 들어줄 만한 내용도 있습니다. 부검을 반대했는데 부당하게 강행했다. 그리고 부검하면서 북한이 입회하지 않았다, 참관하지 않았다. 이것은 국제법에 저촉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대면서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이런 입장을 보였을 때 말레이시아 당국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는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제 북한은 그 기간을 이용해서 부검 결과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그런 어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 재부검 얘기도 하셨었는데 사실 이제 뭐 언론들도 그렇고 외신들도 그렇고 독살의 무게를 뒀었는데 그렇죠. 이번 부검에서는 아까도 말을 했지만 뭐 외상도 없었고 독침의 흔적도 없었다고 했는데 오늘 재부검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혹시 제가 추정을 좀- 보기에는 네. 그런 건강하던 사람이 공항에서 누군가 어쨌든 여성 2명이 접근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독살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겠죠. 단지 네. 확실한 증거와 근거를 못 대서 그렇지. 이거는 분명히 그리고 또 이제 그 여성 2명과 남성 4명이 그 말레이 경찰에 의하면 어떠한 예행을 미리 준비했고 또 정황상으로 김정은이가 김정남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지시를 이미 내려졌다는 것은 많이 확인돼 있고 김정남이가 김정은을 반대했다는 증거 여러 가지 책이나 이런 데서 나왔고 이런 정황상 총체적으로 증거를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북한이 김정남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고 특히 김정남이는 김정일의 아들이고 김정은의 이복 형이고 여러 가지 보면 결국은 김정남에 대해서 같은 김씨 집안으로서 북한의 시스템상 지속성, 연장성 속에서 보면 김정은의 승인이나 어떠한 요구가 또는 어떠한 지시에 없이 김정남을 일반 프로도 아닌 사람들이 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야 된다. 그렇다면 북한이 뒤에 분명히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분명히 있다는 것은 정황상 증거는 확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부검이나 수사를 통해서 이 북한 소행이라는 게 드러나면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북한 소행이라는 게 만약에 드러난다면 엄청난 반향이 있을 겁니다. 엄청난 상황이 있겠는데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북한의 소행이 드러날지가 명확하지는 않고요. 또 북한이 계속해서 어떤 그 결과를 부인하면서 중국이라든가 우방국의 협조를 얻어가면서 논쟁으로 이것을 미궁에 빠뜨리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북한 소행이 밝혀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할 때 북한 소행으로 단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범행의 규모라든가 수준이라든가 치밀성을 볼 때 북한 정도의 조직이 아니면은 어려운 것으로. 어렵다. 그런 면에서 원인이 뭔지는 그건 또 다른 논란이 되겠지만 네. 이런 규모로 볼 때는 당연히 북한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그렇게 대표께서도 동의하시죠? 네, 저는 뭐 철저하게 이미 정황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상이 이번에 나타났을 뿐이지 결과로 2013년 장성택이 사망하기 전, 그러니까 축청되기 전부터 이런 일들은 계속 진행됐다는 거는 뭐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한 의문점이 왜 하필이면은 사람들이 많은 공항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현 상황에서 김정남이가 이렇게 죽으면 중국과의 북한과의 관계가 가장 나빠질 수밖에 없는 북한으로서는 가장 어렵게 되고 네. 중국의 입장에서도 아주 난처한 입장이 되고 두 번째로는 김정남이가 바로 중국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할 수 없는 그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한편 조금 더 확대해서면 북한 내부에서도 대내적인 정치로서 북한의 핵심 고위층들이 지금 술렁술렁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지도력과 구심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신뢰가 태영호 공사가 우리나라에 왔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조성됐는데 김정남이를 대외적으로 이렇게 되면 북한의 고위급 알만한 사람들은 김정남이 존재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봐라 잘못하면 이렇게 내가 그 누구도 논하지 않는다. 물론 김정은이 대외적인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외 대내가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된 현상은 특히 2월 16일 전이다. 이런 측면을 본다면 결코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내부에서 사실은 대내적인 정치적 안정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조금 해보게 됩니다. 네. 네, 뭐 북한의 대내적인 상황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이 김정남 개인으로 한번 보면은 뭐 망명 타진설 이런 것들도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 거는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남 본인이 북한 출신 부인으로 뭐 정실 부인 외에 뭐 속이나 비서식으로 와 있지만 결국은 두 번째 부인 이혜경한테 김한솔이와 자식이 2명씩이나 있고 이런 그분들이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김정남이가 만약 한국에 만약 들어온다면
그 4명의 북한의 친척들이 많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 다 괜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여자들이, 그 가족들이. 그러면 다 정치범으로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정남이는 우리나라에 올 수는 없어요. 단지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정말 위협을 받는다면 갈 준비는 혹시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있죠. 뭐 그것 때문에 근데 이번에 주겠다? 그런 거는 좀 맞지 않을 것 같고 단지 김정남이가 또 다른 가령 실례 들어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아주 첨예하게 됐어요. 작년 말부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의해서 조금 레짐 체인지를 그러니까 중국의 국가 안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 그러니까 중국이 바라는 식으로 개혁 개방해서 자기와 함께 위성국으로서 같이 나가면 좋겠는데 만약 말 계속 안 들으니까 레짐 체인지를 하되 북한의 정서상으로는 일반적인 민주주의 정부에 의해서 다당제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구심점을 가진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나서서 하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바로 김정남이가 후보자로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아마 가미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자금과 관련한 갈등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비자금을 반납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거부했다는 얘기도 있고. 글쎄요, 그 비자금 문제도 이제 말하자면 정치 망명설과 더불어서 굉장히 이제 유력한 개인 일탈, 개인 갈등의 이제 요소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저 김정남이 북한의 권력 세계에서 순차적으로 지난 2009년 뭐 어떻게 보면 2001년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밀려나가지고 네. 2010년 9월 정도가 되면 완전히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권력 구도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여전히 그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약간 좀 가능성이 신빙성이 낮은 걸로.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김정남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고 뭐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한 몸 정도는 거느릴 수 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렇게 국제사회 분란을 일으키면서 김정은이 김정남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 정도의 거금을 지금도 관리하고 있다. 이런 것은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워낙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김정남이 김정은의 더 깊숙한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표적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김정남을 집요하게 제거하려고 한 건 이 정통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넓혀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정남이는 이제 왕선택 기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미 2009년 10년 그전부터 이미 김한설이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그 3대 세습 체제를 반대했고 또 할아버지야 삼촌은 독재자다. 그거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북한에서는 거의 그건 뭐 포탄을 쏜 거나 같은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미 김정남과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이 이미 북한 체제 잘못된 거에서 확실하게 알고 거미여지가 쓴 나는 김정남이다 여기서 특히 개혁 개방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아버지하고 마찰했다는 것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남이를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 비자금이나 뭐 정통성 문제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보다도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정남이는 현실적으로 지금 중국의 뚱서평의 아들과 되게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자당이 사실은 중국의 아주 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대충 다 알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측면이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확대 해석해서 들여다볼 문제가 아닐까. 특히 지금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지난 시기 지금 작년 말부터 이건 뭐 언론에서 밝혀지는 않았지만 중국 내에서 중국 고위급 공무원들 중에서 한 200여 명을 북한과 가까웠던 사람들 지금 예심 또는 수사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측면과 오히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김정은 체제가 중국의 말을 자꾸만 안 듣고 핵이나 미사일 가지고 자꾸만 중국은 지금 동북 지역의 안정을 바라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자꾸만 이제 그 불을 지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측면에서 아마 북중 간의 물밀거리가 최근에도 계속 연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빠서 어떠한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김정남이가 지금 암살됐다? 이거는 왜 공항에서 이루어졌냐? 이거 자체가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치명타예요. 그것이 왜 북한한테 필요했겠는지 김정은에게. 사실 거꾸로 그런다면 김정은은 앞으로 시진핑이나 푸틴을 만나서
교류를 통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으면 북한 체제가 존속되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김정은으로서는 거의 1 내지 2년 내에 시진핑이나 푸틴이 만나줄 이유가 별로 없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을 저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거는 정확한 증거고 정황상 팩트에 가까운 상황이고 김정남과 이렇게 됨으로써 북한은 사실은 김정은에게는 조금 더 불리한 상황에 도달한 거로 저는 보거든요. 이런 측면이 왜 이렇게 이 시점에 나타났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상황을 두고 하나하나 자료가 좀 더 확인된 다음에 우리가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북한 내부에서 김정남 피살 보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겠죠?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김정남의 존재 자체가 지금까지 알려지지도 않았고 알려질 상황도 아니고 네. 그걸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에서 보도가 안 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엘리트 사이에서 일부 사람들은 아름아름으로 이제 상황을 뭐 김정남의 존재도 알고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알고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네. 이거를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말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북한에서 나와 있는 최소한 지금 무역 대표부, 그러니까 어떤 중력 회사들의 한 200여 개 회사들 중에 대표 정도권은 대체로 김정남이가 뭘 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과 연결된 북한 내부에 한 최소한 500 내지 1000여 명은 김정남이 존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주는 영향력은 되게 크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가 그 효과를 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김정남이의 어떤 암살은 북한 내부에서도 일반 사람들은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고위급들에서의 충격은 아마 적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장성택을 사실은 조의 2인자라고 평가받던 장성택 자기 친 검어부를 사실은 숙청했죠. 그 다음에 잇따라서 몇 명 당하고 현영철이나 일부 당하고 다시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나쁜 애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죽이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면 김정은이가 죽일 수도 있다는 전제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였다 이 시점에 그러면 북한의 최고위급 이 김정남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과연 저건 뭐지? 우리도 그 누구도 지금 위협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은 분명히 김정은의 북한 정권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갔다. 저는 평가는 그렇게 종합적으로 그렇게 내리는데 과연 그것이 왜 그런지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복형을 죽였다라는 이렇게 추정이 나오면서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은? 글쎄 다른 가족에 이제 갈래가 좀 있죠. 이제 김정남 가족이 있고 또 조금 더 넓히면 뭐 김평일 그쪽 계통도 있을 수 있고 기타 이제 또 다른 뭐 김씨, 김일성 가문의 사람들도 있을 텐데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시키는 대로 한다면 안전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김정남의 경우는 이제 2010년, 2009년 그 2년, 3년 사이에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세습에 반대하고 김정은에 대해서 비하 발언까지 하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아까 지금 화면으로 이제 김만솔 네. 모습이 네, 나오는데. 김한솔 군의 모습인데 김한솔도 역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뭐 맥락은 약간 약간 다르지만 독재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김정은으로 하여금 암살을 지시하는 이제 동기가 됐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국정원이 했다고 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들의 말에 따르면 그런 것인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후 2012년 그 어간 이후에는 상당히 자제한 흔적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별일이 없는 한 추가적으로 다른 가족들을 다 암살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북한을 뺀 북핵 6처회담 참가국들이 독일에서 모여서 회담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지금 앞으로 연속해서 이번 사건이 이들의 대북 정책에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렉스 틸러슨 장관하고 우리 이제 윤병세 장관이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을 하면서 김정남 이 암살 사건을 놓고서 이제 대화를 한 것이죠. 네. 이러한 사건들은 분명히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북한의 잔혹성이라든가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갖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북한 정책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부정적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중국의 왕이 부장도 지금 미넨에 가 있고, 그래서 틸러슨과 미중 외교장관 회담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틸러슨 미국 장관은 왕이 부장에게 중국이 나서서 북한의 행동을 통제하라,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번 암살 사건이 그야말로 북한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더욱더 잔혹한, 김정은의 이미지를 잔혹한 사람으로 변경시키고, 이런 것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정부, 또 일본 정부 해서 북한을 좀 더 제재와 압박으로 가는 어떤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사실은 트럼프 새 미국 정부는 내부에서 캠퍼스 때부터도 아마 북한 정책, 북한의 어떠한 이런 강경 정책에 대해서 엄청난 위협을 느끼고 있고, 특히 김정은이가 올해 신년사에서 ICBM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네. 거의 다 왔다. 근데 이번에 IRBM을 쐈습니다. IRBM은 중거리 미사일을 쐈지만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 사실은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은 사드를 넣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쪽에다가 대고 북한이 저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사드를 우리가 더 강화시켜야 될 명분을 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북한에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노선이 이전에 김정일하고 분명히 차이 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이 아마 가미돼서 어쨌든 미국이나 일본은 그로 인해서 사실은 북한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계속 김정은을 쉽게 말해서 북한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을 계속 끌고 가야 되겠는지 말아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 여기에 인간적으로 김정은은 제 친형까지도 그 국제적으로 지금 사람 개인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인권을 좀 강조하고 있고, 아무리 그래도 중국이나 러시아도 지금 거기에 지금 참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런 것까지 거론된다면 김정은 정권은 참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김정은 정권 내부에서 이번에 김정남 같은 사람을 암살함으로써 북한 내부에서 핵심과의 충돌의 어떠한 중도 반단이나 의혹이나 어떤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아주 강력한 명분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지 않았을까?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주겠을까? 이런 것까지 조금 더 가게 되고. 예. 그러나 총체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이런 거는 참 어려워졌다. 종합적으로 저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사건이 마지막에 어떻게 평가되는가에 따라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조금 더 확대 해석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걸 북한 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 그리고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